You are watching on Go Back Sue World Now. 미국에서는 매일같이 총기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계 최강 대국인 미국이 왜 자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총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총기 규제 안 하는 건가 아니면 못 하는 건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달 한국계 미국인 가정이 희생된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언론에서 짧게라도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토요일 댈러스 외곽에 붐비는 한 쇼핑몰에서 오후 3시 30분쯤 한 명의 총격범이 총을 발사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야외 쇼핑몰에 가득 차 있던 RM 프리미엄 아울렛은 120개 이상의 상점이 있으며 댈러스 북쪽 25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최소한 8명이 희생당하고 7명이 부상, 범인은 경찰에 의해 사살되었으며 분주한 오후 쇼핑 시간이 혼돈과 비극적인 장면으로 반전되었습니다. 미국 연방경찰에 따르면 범인은 33세의 마우리시오 가르시아로 확인되었으며 소셜미디어에서 유포된 영상들에서 범인은 검은 옷을 입고 땅에 누워있으며 전술조끼, 다수의 탄약과 롱건을 장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롱건이라는 건 총열이 긴 총기를 뜻하는 거죠. 라이플이나 샷건 같은 거. 이 범인은 AR-15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총기 난사 사건이 더 안타까운 건 희생자 중에 한국계 미국인 부부와 그들의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족 중 3명이 총격으로 사망했습니다. 35세 신디조, 37세 규조, 아들 3세 제임스조, 6세 아들 윌리엄도 부상을 입고 현재 입원 중이며 목격자들은 소년의 어머니가 총격으로부터 그를 보호하다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남자분은 변호사고 여자분은 치과 의사였다고 하는데 그 정도면 미국에서도 중산층이죠.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LNC의 켄 폴크 시장은 뉴스 컨퍼런스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여러분이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음이 아픕니다. 확실한 것은 국가와 세계 역시 슬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LN은 자랑스럽고 안전한 도시이기에 오늘의 무의미한 폭력 행위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시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말이겠지만 이제 피해자의 유가족, 지인들한테는 별 위로가 안 되는 말이죠. 자랑스러운 도시인 건 모르겠지만 더 이상 안전한 도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총기폭력 예방단체인 브래디의 회장인 크리스 브라운은 한 주 동안 발생한 많은 총기 사건들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집, 병원, 그리고 이제는 쇼핑몰까지. 그는 말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참사들은 점점 더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 나라 어디에서도 미국인들이 총기 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총기 관련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구분해야 하는 단어가 있는데 대규모 살인하고 총기 난사입니다. 대규모 살인은 4명 이상이 살해당한 사건을 뜻하며 총격범이나 다른 가해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 바이어런스 아카이브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는 31건, 2020년에는 21건, 2021년에는 28건, 2022년에는 36건이었는데 올해는 5월 7일 기준으로 이미 21건이며 이런 추세라면 2023년에 60건의 대규모 살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5월 7일까지 202건의 총기 난사 사고가 있었으며 건 바이어런스 아카이브는 총기 난사를 총격범에 의해 최소한 4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색이 지날수록 총기 사고가 많았다는 뜻입니다. 인구가 많은 지역들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시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총기는 무려 3억 9,300만 정에 달합니다. 총기 보유 비율로 보면 무려 인구 100명당 120정입니다. 미국 인구 수보다 많은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위인 예멘은 100명당 52.8정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시중에 풀린 총기가 많으니 총기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언론에서도 총기 사고는 매우 다루기 좋은 뉴스거리입니다. 대중들의 관심과 집중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자극적인 언론을 접하는 우리들은 미국은 세계 최고의 선진국인데 왜 총기를 규제하지 않는 거냐는 생각이 떠오를 수밖에 없죠. 그럼 정말 미국의 총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지 아닌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할 수 있는 완전한 데이터 중에서 가장 최근인 2021년 자료를 보면 미국에서 48,830명이 총기와 관련한 부상으로 사망했습니다. 그 중에서 26,328명은 자살, 2958명은 살인, 우발적 사망은 549명, 경찰 관련 사망은 537명, 원인을 알 수 없는 사망은 458명이었습니다. 총기로 희생당하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자살이었던 거죠. 1990년 전후를 제외하고는 계속 이런 추세였습니다. 모든 자살 건수의 약 55%인 26,328건이 총기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2001년 이후로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수치만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지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럼 한국하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미국에서 자살한 사람의 총수는 48,183명인데 한국은 같은 해 13,352명이거든요. 미국의 인구가 한국보다 6.5배 정도 많죠. 전체 인구로 자살률의 비율을 따져보면 미국은 0.0143%, 한국은 0.0258%입니다. 총을 보유할 수 있으니까 자살을 더 쉽게 많이 할 것 같지만 오히려 한국의 자살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2021년에 미국에서 발생한 모든 살인 중 약 81%인 2958건은 총기와 관련되었으며 이는 CDC가 온라인 기록을 시작한 1968년 이래로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이는 미국 전체 인구의 0.0062%입니다. 한국에서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요즘은 많이 줄어서 1년에 2,900명 정도 되니까 비율로 따지면 0.0056%입니다. 미국에서 총 맞아 죽는 거나 한국에서 교통사고로 죽거나 비슷한 확률입니다. 그나마 한국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이 줄어서 지금 비슷한 수준인 거지. 한 2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는 교통사고로 1년에 10,000명씩 죽었습니다. 그때는 미국에서 총 맞아 죽기보다 한국에서 교통사고로 죽을 위험이 더 컸던 거죠. 심지어 지금 제가 언급하고 있는 2021년 미국 총기 사고와 관련된 각종 통계들은 코로나 이후로 급격히 올라간 수치입니다. 즉, 코로나 전에는 조금 더 안전했다는 거죠. 2021년 48,830건의 총기 사망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인 2019년 대비 23%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총기를 이용한 살인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45% 급격히 증가했으며 총기를 이용한 자살 수는 10% 증가했습니다. 팬데믹 시작 이후 미국에서 총기로 인한 사망 증가는 특히 18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증가했습니다. 총기 사고로 사망한 10대와 어린이의 수는 2년 만에 1,732건에서 2,590건으로 약 50% 증가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최근 몇 년간 코로나 시기에 미국의 전반적인 총기 사고가 늘어났는데 그 중에서도 미성년자들의 피해가 가장 컸다는 것이죠. 요즘 중국은 미국하고 펜타닌 마약 오히려 수출 문제도 있고 코로나 문제도 있고 나중에 이걸 어떻게 다 뒷감당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만 사는 걸까요? 또 우리가 고려해봐야 하는 건 미국의 인구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인구의 증가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단지 총기 난사 사고의 횟수나 사망자가 늘어난 것만 집중해서 보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지금 3억 4천만 정도 되죠. 하지만 1970년 전후까지만 해도 2억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2021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14.6명이 총기로 인해 사망했으며 이는 1990년 초반 이후로 최고로 높습니다. 하지만 1974년에 16.3명 사망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습니다. 미국의 총기 살인율은 팬데믹 동안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6.7건으로 1974년에 7.2건보다 낮습니다. 미국의 총기 문제는 오히려 1970년대에 더 심했고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더 악화되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점점 더 나아지는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티 해리 같은 영화가 흥행할 때가 바로 1970년대죠.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통계 수치들을 간단한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총기 소유가 불법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분들도 많겠지만 사실 총기 난사 사고를 막지 못하는 미국보다 자살자를 줄이지 못하는 한국이 훨씬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단지 우리가 자신의 문제는 가소평가하고 타인의 문제는 과대평가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단 한 명이라도 총기로 인한 희생자가 발생하는 건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또한 총기 사고가 미국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인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를 실제보다 더 부풀려서 해결 방법을 찾고자 하는 건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미국 총기 사고 현황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국인은 왜 총기를 포기할 수 없는지 현실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국토는 한국의 약 98배 정도입니다. 제곱킬로미터당 한국의 인구密도는 515명이지만 미국은 약 35명에 불과합니다.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다는 인도가 462명이고 미국과 국토의 크기가 비슷한 중국이 150명 정도입니다. 한국은 좁은 땅에 매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국가들 중에서 무려 상위 5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인구密도가 35명에 불과한 미국이 인구密도가 515명에 달하는 한국처럼 길거리마다 CCTV를 설치하고 세세한 치안망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미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대도시는 NYPD나 LAPD처럼 많은 경찰 인력들이 상주하고 있지만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보안관 몇 명이 엄청난 규모의 면적을 커버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는 미국의 현실이 정확히 반영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권력으로부터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교외에서 살고 있는데 건장한 흑인, 히스패닉, 백인 남성들 3-4명이 침입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총기 없이 혼자서 자신을 방어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총기 사고가 난다고 총기를 규제하면 안전해질 수 있다는 생각은 참으로 순진합니다. 그것은 현실에 바탕을 두지 않는 희망사항이자 낙관적인 환상일 뿐입니다. 오히려 총기를 규제함으로써 가장 큰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건 여성과 노약자 그리고 힘이 약한 한국계 같은 소수인종들입니다. 총기 사고가 발생하는 건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떤 집에나 총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살인 및 강도가 예방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미국은 워낙에 넓은 국토를 가진 국가이기 때문에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처럼 맹수는 동물원에서만 볼 수 있는 국가의 사람들한테는 쉽게 이해하기 힘든 면이죠. 미국에서는 외진 지역에 살면 쿠거, 늑대, 사슴, 곰 등 야생동물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권총만 소유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사격 경험이 웬만큼 많지 않으면 권총으로 사람 심지어 큰 동물이라도 맞추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곰처럼 큰 동물은 권총 몇 발로는 막을 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근거리에서 면중률이 높은 샷건이나 비교적 쉽게 조종이 가능한 소총이 필요한 것이죠. 현실은 절대 배틀그라운드 콜 오브 듀티 배틀필드가 아니고 여러분은 김민경이 아닙니다. 만약 미국에 사실 거라면 절대 자신을 과신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에 하나 정말 낮은 가능성으로 미국에서 총기 규제가 실시된다고 해도 현재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약 3억 9,300만 정의 총기를 어떻게 모두 압수하고 그들의 재산권을 보상해줘야 할까요? 집집마다 압수수색이라도 해야 할 텐데 과연 순순하게 자신들의 권리를 내놓을까요? 지금보다 훨씬 촘촘한 치안망을 유지해야 할 텐데 필요한 예산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총기가 규제됨으로써 오히려 무기 거래 암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범죄자들만 음성적으로 총기를 가지게 되고 국가를 믿고 총기를 반환한 국민들은 더 위험해지는 게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바로 미국 수정헌법 2호입니다.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우리는 미국이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미국 독립전쟁은 제2차 산업혁명이 한창이던 18세기 말 당시 영국의 계속된 폭정에 항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즉
나쁜 정부를 국민들의 힘으로 몰아내고 자신들을 위한 정부를 수립한 것이 바로 미국 역사의 시작입니다. 8년간 벌어진 대영 제국과 13개 식민지 사이의 전쟁을 통해 미국은 신생국으로 독립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당시 대륙군 총사령관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새로운 합중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대통령제라는 정치체제가 역사상 처음으로 만들어졌으며 그는 미국 최초의 대통령이자 세계 최초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지 워싱턴은 재선 한 차례를 포함 8년 동안 재임을 한 후 깨끗하게 물러나며 후세의 권력을 물려줍니다. 이는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 대혁명과 함께 근현대 민주주의 체제 성립의 뿌리가 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당시 미국 사람들이 총기를 보유하지 못했다면, 영국에 맞서 용감히 일어선 민병대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미국은 존재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언제든지 정부가 폭정의 길로 들어선다면 국민들의 이름으로 그것을 막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 바로 미국의 수정헌법 2호이며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도구가 바로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총기인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과 일상생활에서의 필요성으로 인해 미국은 총기 보유를 허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미국인들이 총기 보유를 금지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누구나 다 안전한 사회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마다 국토의 크기, 인구수, 역사적인 배경, 생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답이라고 꼭 그들에게도 정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마무리,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든다는 주장에 현혹되어 자신과 국가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